궁금한 백문백답.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 방법. 첫 번째, 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질문.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 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조사. 3. 사례 판단. 4.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통보, 사례 연계. 5. 서비스 제공. 6. 사례 점검. 7. 사례 종결. 아동학대 신고.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신체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정서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신고 의무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 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 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가 있는 경우 시, 도, 시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요령.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화, 국번 없이 112, 모바일 앱, 아이즈킴콜, 방문, 관할 경찰서, 시군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 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고소. 고소권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친족,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란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